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즐거운 과학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자유낙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유낙하는 무엇이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우리가 중력이 있어서 그 중력 때문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고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떨어진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두 개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 중에 어느 게 더 먼저 떨어질까를 알아볼게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 속력 변화는 중력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속력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과학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퀴즈는요. 111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레이의 피사의 사탑 실험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 아니면 늦게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실험은요. 진공에서 공과 깃털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을 해볼 텐데 진공에서 질량이 서로 다른 공과 깃털이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먼저 도달하는 물체는 어느 것인지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공보다는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과 깃털이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먼저 도달하는 물체는 어느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서 108쪽에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 적었나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 낙하 실험 장치를 뒤집어 세우면서 동전과 깃털이 동시에 낙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겁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관찰해 바닥에 도달할 때의 동전과 깃털의 모습을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또 실험을 해보았죠. 약간 헤매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108쪽 정리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정 1에서 예상한 내용과 과정 3의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과정 1에서 예상한 내용과 과정 3의 실험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예상과 실험 결과가 잘 맞았는지. 우리 실험 결과는 동전과 깃털이 진공에서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진공에서 동시에 떨어졌다 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의 예상도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동시에 바닥에 닿는 순간이 동시에 바닥에 닿았었죠. 동시에 바닥에 도달했다. 그러면 속력 변화는 질량에 따른 속력 변화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떨어졌으니까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같았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고 왜 속력 변화가 같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은 물체에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만큼 일정하게 빨라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아요. 근데 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 뉴턴으로 표시를 하는데, 뉴턴은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의 속력 변화량, 속력 변화량인 9.8의 질량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자유낙하할 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중력 때문에. 그럼 속력이 얼마나 일정하게 증가를 하냐면 이 속력 변화량은 1초에 약 9.8m씩. 그러니까 9.8m/s만큼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중력 때문이고, 그러면 이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 1kg인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이라고 읽고, 질량이 3kg인 아령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3 곱하기 9.8이니까 29.4 뉴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볼게요. 일단 중력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물체의 속력이 얼마큼 일정하게 증가하냐면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고, 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는 9.8m/s, 이 정도씩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는 무게인데 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의 속력 변화량인 9.8의 질량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각각 9.8 뉴턴,
29.4N인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를 설명을 해 볼게요. 무게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를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29.4N인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겠지, 속력 변화가 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깃털이랑 동전 떨어지는 거 봤었죠?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 동시에 바닥에 도달을 했잖아요. 해서 속력 변화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질량,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은데 그 무게는 질량에 비례해요. 이거는 이제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는데 질량에 비례를 하고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을 통해서 이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해서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는 우리가 늘 9.8로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속력 변화가 9.8m/s로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가상의 자유낙하 운동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 영상 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 가상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렸다고 알려진 실험인데요. 사실 갈릴레이는 이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진공 중이지만 우리는 먼저 공기 중에서 골프공과 이 수박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기 중에서 골프공과 수박을 떨어뜨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둘의 그래프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4초일 때 골프공은 이 정도로 이동을 했다면 0초에서 4초까지 이동을 했다면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조금 더 길게 이동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또 골프공과 수박의 시간 속력 그래프가 다른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수박이 조금 더 속력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공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공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봤을 때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도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둘의 그래프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야구공과 축구공을 비교를 해볼게요. 야구공과 축구공에서 진공에서의 운동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구공과 축구공도 마찬가지로 시간 속력 그래프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서는요. 무거운 물체인 축구공이 먼저 떨어지고요. 가벼운 물체인 야구공이 조금 더 늦게 떨어지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도 둘이 다르고 시간 속력 그래프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야구공과 수박을 비교를 해볼게요. 공기 중에서는
수박이 야구공보다 먼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진공에서는 수박과 야구공 동시에 떨어지고 수박과 야구공은 시간 속력 그래프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혹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일정할까요? 일정하게 빨라질까요?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얼마씩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죠?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구와 달에서 동일한 물체라고 하니까 이거는 질량이 같다는 거죠. 질량이 같은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각각 자유낙하를 했대요.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여 설명을 해보자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여기에 물체의 질량이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해요. 근데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여 설명을 해보세요. 동일한 물체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중력은 지구가 달보다 6배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 속력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지구는 물체가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1초마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달은 근데 중력이 지구가 달보다 6배 더 크게 작용하니까 사실 달은 그럼 반대로 지구 중력의 몇 분의 1?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달에서는 9.8 곱하기 m/s에 그러면 6분의 1 정도 되니까 속력이 지구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속력은 9.8m/s씩 1초마다 속력은 9.8m/s씩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 라는 것과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다. 근데 이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열쇠 볼게요. 자이로 드롭이 떨어질 때는 중력이 작용하여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무슨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만약에 중력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 여러분 111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111쪽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